여러분, 나이가 들수록 이런 생각 한 번쯤 해 보셨을 겁니다. 이제는 그냥 사는 집이 아니라 마지막까지 안전하게 살아낼 집이 필요하다. 계단이 무서워지고 욕실 바닥이 미끄럽게 느껴지고 밤에 갑자기 아프면 도와줄 사람이 근처에 있었으면 좋겠다는 생각. 그래서 요즘 유튜브에도 포털 사이트에도 이런 검색이 정말 많이 보입니다. 나도 LH 고령자 복지 주택 신청할 수 있을까? 무료는 아닐 텐데 얼마나 낼까? 실버타운이랑 뭐가 다른 걸까? 관심은 큰데 막상 찾아보려고 하면 용어도 낯설고 공고문은 복잡하고 무엇부터 봐야 할지 막막해지죠. 그래서 오늘 연금정보통에서는 요즘 가장 많이 물어보시는 주제 LH 고령자 복지주택에 대해 처음부터 끝까지 차근차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집이 도대체 어떤 집인지, 누가 신청할 수 있는지, 어디에서 어떻게 신청하는지, 실제로 들어가 살면 어떤지, 그리고 실버타운과는 뭐가 다른지까지 여러분이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만 골라서 경험담과 함께 풀어드리겠습니다. 지금 집이 좁고 불편해서 고민이신 분, 월세가 부담돼서 이사를 생각 중이신 분, 나중에 혹시 혼자 살게 될까 봐 걱정이신 분이라면 오늘 내용 끝까지 들어보시길 권해드립니다. 먼저 이런 질문부터 함께 생각해 볼까요? LH 고령자 복지주택, 대체 어떤 집일까요? 많은 분들이 처음에는 이렇게 생각하십니다. 복지라는 말이 붙었으니 혹시 무료인가? 돌봄 서비스까지 다 해주는 실버타운 같은 곳인가? 일반 임대 아파트랑은 뭐가 다른가? 한 문장으로 정리하며 이 집은 혼자 살아도 너무 외롭지 않게, 나이가 들어서도 비교적 안전하게 일상생활을 이어갈 수 있도록 설계된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집 안 구조부터가 다릅니다. 욕실 바닥은 미끄러지지 않도록 마감되어 있고 변기역과 샤워 공간에는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습니다. 방과 거실 사이에 문턱도 거의 없거나 낮고 폭도 보통 아파트보다 조금 더 넓게 설계됩니다. 연세가 들면 발을 조금만 헛디뎌도 큰 부상으로 이어질 수 있죠. 그래서 넘어지지 않도록 집 자체가 처음부터 설계된 곳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집 밖으로 나오면 공동 식당, 건강관리실, 세탁실, 작은 도서관, 이런 공간들이 함께 있는 단지도 많습니다. 낮 시간에는 생활지원사나 상담 인력 또는 복지관과 연계된 담당자가 건물 안을 오가며 어르신들을 살핍니다. 혼자 사는 어르신들은 이 인사가 정말 크게 느껴집니다. 오늘은 어디 불편한 데 없으셨어요? 약은 잘 챙겨 드셨죠? 이렇게 하루에 한 번이라도 나를 챙겨주는 사람이 있다는 건 노년의 마음을 많이 편하게 해줍니다. 요양원처럼 하루 종일 돌봄을 받는 곳은 아닙니다. 스스로 밥도 챙겨 먹고 세탁도 하고 생활을 주도적으로 이어가는 공간입니다. 그 대신 위급한 상황이 생겼을 때 도움을 요청할 수 있는 구조가 있고 집 안과 단지가 연세 드신 분들께 맞추어져 있다는 점이 가장 큰 차이입니다. 쉽게 말하면 혼자 사는 일반 월세와 비싼 실버타운 사이에 있는 중간 형태의 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렇다면 가장 궁금한 질문, 나도 신청할 수 있을까? 이 부분에서 가장 많은 댓글과 문의가 들어옵니다. 나는 68인데 가능할까? 집은 없는데 배우자 명의로 자동차가 한 대 있는데 괜찮나? 딸이랑 같이 사는데 세대 분리를 해야 하나? 하나하나 차분히 정리해 보겠습니다. 먼저 나이입니다. 기본적으로는 65살 이상 노인 연령에 해당되며 신청 자격을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단지마다 조금씩 기준이 다를 수 있습니다. 어떤 곳은 60살 이상부터 포함하기도 하고 장애가 있거나 돌봄 서비스 대상자인 경우 조금 더 젊은 나이에도 예외적으로 입주가 허용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것은 뉴스에서 들은 이야기만 믿지 마시고 반드시 해당 단지의 모집 공고문을 직접 확인해 보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중요한 것은 집 보유 여부입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은 기본적으로 본인 명의 집이 없는 무주택 어르신을 대상으로 합니다. 간단히 말해서 본인 이름으로 된 아파트나 주택이 있으면 대부분 입주가 어렵고
소형 전세나 월세에 살고 계신 분들이 주된 신청 대상입니다. 자녀명의 집은 보통 상관이 없습니다. 다만 이 경우에는 부모님과 자녀가 주민등록상으로 같은 세대로 묶여 있는지 따로 분리되어 있는지가 중요하게 작용합니다. 부모님이 자녀 집에 함께 살고 있지만 앞으로는 독립해서 복지주택으로 옮기고 싶은 경우라면 세대 분리 절차를 미리 준비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다음은 소득과 재산입니다. 복지주택이라고 해서 아무 조건 없이 누구나 들어갈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기본적인 소득 기준과 재산 기준이 함께 적용됩니다. 다만 이 기준은 생각보다 아주 높지 않습니다. 일반적으로는 중위소득 일정 비율 이하, 재산도 일정 금액 이하라는 기준이 있지만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라며 대부분 자격 검토에서 유리한 편입니다. 쉽게 말해서 집 없이 전월세에 살고 있고 연금과 약간의 소득으로 조금 빠듯하게 생활하는 은퇴 세대라면 도전해 볼 수 있는 수준입니다. 여기까지 들으시면서 대략 이런 그림이 그려지실 겁니다. 나이가 어느 정도 있고 내 이름으로 된 집은 없고 연금과 소득이 아주 많지는 않은 경우, 그렇다면 다음 질문이 자연스럽게 이어집니다. 그럼 어떻게 신청하면 될까? 이 부분에서 많은 분들이 가장 처음으로 벽을 느끼십니다. 인터넷은 서툴고 공고문은 글자가 너무 많고 전화는 잘 안 받는 것 같고, 그래서 오늘은 가능한 한 쉽고 간단하게 신청 흐름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방법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온라인으로 직접 신청하는 방법, 다른 하나는 주민센터나 복지관, LH 지사를 직접 찾아가는 방법입니다. 먼저 온라인 방법부터 살펴볼게요. 인터넷 검색창에 HLC 청약센터라고 입력해서 들어갑니다. 메인 화면에서 임대주택 모집 공고 또는 공공임대 이런 메뉴를 찾아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 다음 검색창에 고령자 복지주택 혹은 고령자라는 단어를 넣고 검색을 하며 현재 모집 중인 단지 목록이 쭉 뜹니다. 여기서 내가 살고 있는 지역 또는 앞으로 살고 싶은 지역의 단지를 선택해 공고문을 열어보면 됩니다. 공고문에는 입주 자격, 보증금과 월 임대료, 신청 기간, 제출해야 할 서류 이런 정보가 자세히 나와 있습니다. 글자가 많아서 복잡해 보일 수 있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해하려고 하기보다 지금 내가 보고 싶은 부분만 천천히 찾아 읽는다는 마음으로 보시면 훨씬 덜 부담스럽습니다. 온라인이 너무 어렵고 아예 자신이 없으시다면 두 번째 방법을 선택하셔도 괜찮습니다. 주민센터, 노인복지관, LH 지역본부 이 세 곳 중 가장 가까운 곳을 방문하셔서 고령자 복지 주택에 대해 상담받고 싶다고 말씀해 보세요. 요즘에는 혼자 인터넷 사용이 어려운 어르신들을 위해 직접 신청을 도와주는 곳도 많습니다. 필요한 서류를 알려주고 공고문도 함께 읽어주고 작성해야 할 부분도 같이 채워줍니다. 중요한 것은 망설이다가 신청 기간을 놓치지 않는 것입니다. 복지주택 모집 방식은 기간을 정해서 한 번에 받는 방식과 미리 신청해 두고 빈 자리가 생길 때마다 순서대로 연락을 주는 방식이 함께 사용됩니다. 그래서 가능하면 공고가 뜰 때마다 관심을 갖고 조건이 맞는다면 일단 신청해 두는 것이 기회를 넓히는 방법입니다. 자, 그러면 정말 중요한 궁금증이 남습니다. 막상 들어가서 살아보면 어떤 삶이 시작될까? 사진으로는 새 아파트 같고 복지시설도 있어 보이는데 실제로 살 때 불편한 점은 없는지 걱정되실 수 있습니다. 실제로 고령자 복지주택에 살고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장 많이 나오는 말이 있습니다. 외롭지 않아서 좋다. 예전에는 하루 종일 사람 얼굴을 한 번도 못 보고 말 한마디 안 하고 넘어가는 날도 많았는데 이곳에 와서는 폭도에서 만나는 이웃과 인사를 나누고 식당에서 같이 밥을 먹고 프로그램실에서 함께 시간을 보낼 수 있어서 마음이 한결 가벼워졌다는 이야기입니다. 아침마다 생활지원사가 안부를 묻고 몸이 많이 불편한 날에는 간단한 도움을 받을 수 있다는 점도 큰 안심이 됩니다. 집 안은
연세 드신 분들이 쓰기 편하도록 곳곳에 배려가 들어간 구조입니다. 욕실에는 손잡이가 있고 바닥은 물에 젖어도 덜 미끄럽게 시공되어 있고 휠체어나 보행 보조기를 사용해도 움직이기 좋은 폭으로 폭도와 출입문이 설계되어 있습니다. 단지 안에는 프로그램실이나 작은 카페 같은 공간에서 노래 교실, 체조, 영화 감상, 손뜨개 모임 같은 활동이 열립니다. 누군가와 함께 웃고 함께 시간을 보내는 경험은 나이가 들어갈수록 더 큰 의미를 갖게 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가장 현실적인 이야기, 돈입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부담해야 할 비용이 너무 크면 그 집은 내 이야기가 아니게 되죠. LH 고령자 복지주택은 완전히 무료는 아니지만 일반 월세와 비교하며 부담을 크게 줄여주는 구조입니다. 대부분의 단지는 입주할 때 한 번 내는 보증금과 매달 내는 임대료, 그리고 관리비 정도가 들어갑니다. 보증금은 지역과 평형에 따라 다르지만 일반 전세나 보증부 월세와 비교하면 훨씬 낮은 수준입니다. 월 임대료도 보통의 원룸 월세보다 적은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에 공용공간 관리비와 각종 공과금이 더해지기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기존에 살던 집의 월세를 줄이고 그 차액으로 식비나 병원비를 더 여유있게 쓰는 구조가 될 수 있습니다. 특히 기초생활수급자나 차상위 계층, 기초연금 수급자 가운데 일부는 임대료 감면이나 지원 혜택을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중요한 점은 이곳에 들어간다고 해서 기초연금이 줄어들거나 연금이 끊기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임대료와 연금은 서로 다른 제도입니다. 또 한 가지, 보증금은 나중에 이사할 때 집 상태에 특별한 문제가 없다면 다시 돌려받을 수 있는 돈입니다. 거주 기간은 보통 몇 년 단위로 계약을 갱신하면서 자격이 유지되는 한 계속 거주가 가능합니다. 이 말은 몸 상태와 형편만 크게 변하지 않는다면 그 집을 마지막 집으로 삼고 오래오래 사는 것도 가능하다는 뜻입니다. 이쯤에서 또 하나 많이 나오는 질문이 있습니다. 실버타운하고는 뭐가 다른가요? 겉으로 보면 비슷해 보입니다. 노인 주거 시설이고 편의시설도 있고 프로그램도 있으니까요. 하지만 운영하는 주체도 다르고 목표도 다르고 비용 수준도 많이 다릅니다. LH 고령자 복지주택은 국가와 공공기관이 주거 안정을 위해 공급하는 공공임대주택입니다. 우선은 집 걱정을 줄이고 안전하고 쾌적한 환경에서 오래 머물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가장 큰 목적입니다. 대상은 대부분 집이 없는 어르신들입니다. 비용도 가능한 한 부담을 줄이는 방향으로 설계되어 있습니다. 반면 민간 실버타운은 기업이나 재단이 운영하는 곳이 많고 보증금과 월 비용이 상당히 높은 편입니다. 그만큼 식사 제공, 각종 문화 프로그램, 의료 연계 서비스, 생활 편의 서비스 등 많은 서비스를 한 번에 누릴 수 있지만 누구나 쉽게 선택하기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곳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고령자 복지주택은 안정을 위한 집, 실버타운은 여유와 서비스를 포함한 집, 큰 비용을 쓰지 않고 안전하고 편안한 집에서 조용히 노후를 보내고 싶다면 공공복지주택이 더 맞을 수 있고 비용 부담이 되더라도 다양한 서비스와 활동적인 생활을 원하신다면 실버타운이 더 맞을 수 있습니다. 어느 쪽이 더 좋다기보다 지금의 나에게 어떤 집이 더 맞는지 내 건강 상태와 경제 상황을 함께 생각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꼭 드리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흔히 노년에 들어갈 집을 마지막 집이라고 부릅니다. 하지만 고령자 복지주택에 입주하신 분들 가운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이 집은 마지막이 아니라 내 두 번째 인생이 시작된 집 같다. 예전에는 집 안에만 갇혀 지내듯이 살았는데 지금은 폭도에서 이웃을 만나고 식당에서 밥을 같이 먹고 프로그램을 따라다니다 보니 하루가 훨씬 빨리 지나간다고 말입니다. 혼자 사는 시간이 길어질수록 돈보다 더 큰 걱정이 외로움과 불안입니다. 문 밖으로 나갔을 때 나를 아는 얼굴이 하나라도 있다는 것, 아프면
누군가 도와줄 수 있는 구조 안에 있다는 것. 이 두 가지가 노후의 마음을 많이 지켜줍니다. 오늘 영상은 여러분께 당장 이 집으로 이사 오세요 라고 권하는 영상이 아닙니다. 지금 살고 있는 집이 편안하고 만족스럽다며 그 집이 바로 내 복지주택일 수도 있습니다. 다만 혹시라도 지금 집이 너무 불편해서 앞날이 걱정되신다며 이런 선택지가 있다는 것, 조건만 맞으면 도전해 볼 수 있다는 것, 그 사실을 기억해 두셨으면 합니다. 여러분의 노후가 조금이라도 더 안전하고 조금이라도 더 따뜻해지길 바랍니다. 오늘 내용이 내 집을 다시 한번 돌아보고 앞으로의 집을 생각해 보는 작은 계기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미 공공임대주택이나 고령자 복지주택에서 살고 계신 분이 있다며 댓글로 경험을 나눠주세요. 그 이야기가 누군가에게는 큰 용기와 정보가 될 수 있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연금정보통은 여러분의 연금과 여러분의 집과 여러분의 노후를 끝까지 함께 살펴드리겠습니다.